지난번 영상에서는 ATP는 생체의 에너지인가를 주제로 논의했었다. 그리고 인체의 근육이 작동할 때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서 동시에 ATP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추가로 이때 ATP는 근육의 핵심인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을 막는 인자라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즉 ATP는 근육이 수축할 때 핵심인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을 막는 근육 이완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ATP는 근육의 수축을 만드는 근육 수축제가 아닌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육 이완제이다. 그래서 생체의 에너지는 근육이 수축할 때 쓰이므로 자동으로 ATP는 생체의 에너지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ATP는 생체의 에너지가 아닌 생체 에너지의 조절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때 ATP와 열역학을 연결시키는데 정작 열을 만들어내는 진짜 인자는 자유전자이다. 그래서 ATP와 열역학을 연결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이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관찰할 수 없는 고전물리학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고전물리학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동양철학을 미신 내지는 주술로 치부하도록 유혹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무식한가도 말해주고 있다. 동양철학을 꿰뚫고 있노라면 미개인인 우리 조상들은 양자역학의 세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자칭 문명인인 우리는 겨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겨우 이해하는 고전물리학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동양철학을 미신 내지는 주술로 만들고 말았다. 이번 영상에서는 ATP의 주요 사용처인 세포 소기관에서 ATP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세포 소기관의 개념부터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내 중요한 구조인 세포 소기관, 즉 오르가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르가넬은 세포 안에서 각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골지체는 세포 내 물질을 가공하고 운반합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며 소포체는 물질의 생산과 이동을 지원합니다.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각각의 오르가넬은 세포가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오르가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생물학적 과정의 기본 원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핵심이다. 이때 세포 소기관의 핵심은 여기 AI 설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포의 산도 조절이다. 즉 세포 소기관은 산도를 가지고 노는 자유전자를 처리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이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수거할 수 있는 전자 수용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인체 안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이동이 가능한 전자 수용체는 ATP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ATP에게 자유전자를 전달해주는 도구인 ATP화제도 필수로 끌려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는 반드시 ATP화제가 붙어 있게 된다. 그러면 ATP화제는 ATP를 자유전자로 환원해서 산성인 인산을 만들어내므로 자동으로 세포 소기관은 산성화된다.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이 산성화되면 세포질은 자동으로 알칼리화된다. 이때 만약에 세포 소기관으로 과잉 자유전자를 억지로 밀어넣지 못하게 되면 이 과잉 자유전자는 자기가 보유한 환원력을 통해서 세포질의 공유결합을 풀어서 세포를 분해하고 만다. 그러면 세포는 자동으로 죽고 만다. 그래서 세포질의 알칼리화를 주도하는 세포 소기관은 세포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이때 ATP는 ATP화제를 통해서 세포질에 존재하는 과잉 자유전자를 세포 소기관으로 격리할 때 최고로 많이 소비된다. 이때 전체 ATP의 50%가 소비된다. 그래서 ATP는 세포질의 산도를 조절하는 핵심 인자가 된다. 즉 ATP는 세포를 지키는 제1방어선이다. 즉 ATP는 생체를 지키는 제1방어선이다. 그래서 세포는 ATP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염라대왕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ATP가 생체를 유지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를
세포 자연사라고 한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자멸사, 즉 아포프토시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포프토시스는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과정입니다. 이는 손상된 세포나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아가 손가락 형태를 형성할 때 불필요한 조직이 제거되는 것도 아포프토시스 덕분입니다. 또한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과정도 이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퇴행성 질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포프토시스는 단순한 세포 죽음이 아니라 정교한 생명 유지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포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이때 세포는 그냥 과잉 자유전자가 자기의 환원 능력을 동원해서 세포를 분해했을 뿐이다. 이처럼 생리 현상을 고전물리학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양자역학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때 자유전자가 세포질을 분해할 때는 자동으로 중매쟁이를 요구하는데 이때 중매쟁이가 바로 카스파제이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생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카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스페이스는 세포 자살, 즉 아포프토시스를 조절하는 효소입니다. 세포가 손상되거나 불필요해졌을 때 스스로 제거되는 과정이 바로 아포프토시스인데요. 이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암세포와 같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카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세포 내 단백질을 절단하는 역할을 하며 활성화되면 세포가 프로그램에 따라 분해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카스페이스는 종류에 따라 초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과 실제로 세포를 분해하는 역할로 구분됩니다. 이 효소는 신체의 건강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작동하면 암 염증성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페이스는 여러 질병 치료 연구에서 중요한 타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스페이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절단과 분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은 똑같은 말이다.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존재물이다. 이는 자동으로 자유전자의 환원을 통한 공유결합의 조립이 풀리면 절단과 분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자동으로 생명체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세포 자연사라는 말은 지독하게 무식한 고전물리학이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세포 소기관 중에는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산성 노폐물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세포 소기관도 있는데 이를 리소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리소좀은 세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의 중요한 세포 소기관인 라이소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소좀은 세포 내에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세포가 필요 없게 된 물질이나 손상된 세포 구조물을 분해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복잡한 분자를 작은 단위로 분해해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 물질이나 박테리아를 분해해 면역 반응을 돕기도 합니다. 만약 라이소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물질이 축적되며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소좀은 세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속 라이소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리소좀을 산성화시키는 ATP아제의 문제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내 중요한 기관인 리소좀과 ATP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소좀은 세포의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합니다.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물질이나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해 재활용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소좀 내부는 강한 산성을 유지하는데 바로 이때 ATPase라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TPase는 ATP를 사용하여 수소 이온을 리소좀 내부로 펌프질해 강한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 산성 환경 덕분에 리소좀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리소좀과 ATPase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상된 부분을 처리하며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포 내부에서는 이 시스템이 끊임없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유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라는 단어, 청소부라는 단어, 분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여기서 공통은 자유전자이다. 그래서 리소좀은 자유전자가 가득한 환경을 말하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리소좀이 엄청난 산성 환경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리소좀은 엄청난 환원력을 보유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자동으로 리소좀이 사형장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건 리소좀에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분해되고 만다. 이때 이런 분해력을 제공하는 인자는 ATP가 자유전자를 환원받아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자유전자를 끌어안고 있는 인산이다. 인산은 손이 5개나 있는 오가의 강산이다. 그래서 인산은 우리 몸에서 최대의 산성화 인자가 된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의 산성화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체 산성화란 체내에서 산성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혈액의 pH가 변할 때 발생하는데요. 주로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나치게 육류,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산성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로감,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골감소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성화를 예방하려면 염기성 식품인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몸의 pH를 건강하게 유지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ATP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체는 산성화되고 건강은 자동으로 나빠지게 된다. 그래서 ATP는 인체 산성화의 제1번 인자가 된다. 이는 하루에 인산이 인체 안에서 회전하는 양이 약 40kg에서 최대 50kg이라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래서 인체는 산성화의 핵심인 자유전자를 세포 소기관에 격리하기 위해서 인체 전체의 ATP 중에서 약 50%를 세포 소기관의 산성화에 사용한다. 즉, 이만큼 세포 소기관의 산성화는 중요하다. 이렇게 ATP 문제는 대충 정리된다. 즉, ATP 문제도 엄청난 양의 분량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ATP 분자 문제를 짚어보자. 우리가 ATP를 배울 때는 알코올기인 수산화기가 붙은 ATP를 주로 본다. 이는 사실 실험실에서 추출된 ATP의 형태이다. 사실 실제 ATP는 인체의 몸에 공유결합을 통해서 찰싹 붙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ATP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TP와 인체가 결합되어 있는 공유결합을 자유전자가 환원해서 풀어줘야만 한다. 즉, ATP의 활동도 자유전자가 먼저 나서서 행동해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ATP도 자유전자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인체의 에너지인 자유전자는 이만큼 중요한 인자이다. 즉,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유전자로 시작해서 자유전자로 끝내게 된다. 우리 몸을 쥐락펴락하는 호르몬도 인체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다. 이를 우리는 호르몬 전구체라고 부른다. 즉, 몸에 공유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는 호르몬이 호르몬 전구체라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호르몬과 호르몬 전구체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며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전달되어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키와 체중의 발달을 촉진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며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관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안정적인 수면을 돕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질 경우 피로, 체중 변화, 감정 기복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르몬 전구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 전구체란 체내에서 특정 호르몬으로 전환되기 전의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은 여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구체는 체내에서 효소와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활성 호르몬으로 변환되며 이 과정은 우리 몸의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호르몬 전구체는 신체의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과잉일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구체와 관련된 생리적 과정은 의료나 양리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요약하자면 호르몬 전구체는 우리 몸 호르몬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며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설명은 없었지만 호르몬은 반드시 작용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작용기를 자유전자가 만들어준다. 이때 작용기는 대개 알코올기인 수산기가 된다. 이때 호르몬은 작용기가 없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즉 호르몬은 자유전자의 도움이 없게 되면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호르몬 전구체는 인체의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언급은 없다. 즉 호르몬 전구체가 호르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유전자가 이의 공유결합을 풀어줘야만 호르몬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호르몬이나 호르몬 전구체도 자유전자의 우선적인 도움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래서 호르몬도 인체의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먼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즉 인체의 생리는 자유전자로 시작해서 자유전자로 끝내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ATP가 생체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만 더 보고 가자. 이는 심해 열수공의 문제이다. 심해 열수공은 보통 섭씨 300도가 넘는다. 보통 섭씨 100도가 되면 생체는 푹 삶아져서 기능을 잃고 만다. 그러나 심해 열수공의 섭씨 300도에서도 생명체들은 번성하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고전물리학을 당황하게 만든다. 고전물리학은 단백질이 신이다. 그러나 섭씨 300도가 넘는 심해 열수공에서는 이런 단백질은 푹 익혀져서 고깃덩어리가 되고 만다. 이는 생명체를 바라보는 고전물리학의 논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때 자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양자역학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그냥 한 가지 생명의 원리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때 고전물리학에 따라서 ATP가 생명체의 에너지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그 이유는 ATP는 최대 섭씨 120도가 되면 모두 분해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으로 섭씨 300도가 넘는 심해 열수공에서 번성하고 있는 생명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생명의 신비로 남기고 만다. 그래도 ATP가 생명체의 에너지일까?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해 열수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해 열수공은 해저에서 뜨거운 물과 함께 다양한 화학물질이 분출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주로 해저의 판 구조 경계나 화산 지역에서 발견되며 물 온도는 섭씨 350도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독특한 생명체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태양광 없이 화학 물질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학합성을 통해 살아갑니다. 심해 열수공은 생태학적 다양성과 함께 초기 지구의 생명 탄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기서 발견되는 희귀 금속과 광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심해 열수공은 과학자들에게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무식한 고전물리학이 현재 우리 시대의 과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도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지난 영상에서는 ATP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ATP가 세포 소기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ATP가 세포를 지키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울 거예요. 세포 소기관의 다양한 기능과 ATP가 세포질 산도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포 자멸사, 즉 아포프토시스에 대해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포프토시스는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유전적 과정으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유명해요. 이 과정은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거나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세포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카스페이스라는 효소가 아포프토시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과도하면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리소좀은 세포 내에서 청소부로 작용하며 손상된 세포 구조물이나 유해 물질을 분해해 건강을 유지해요. ATPase는 리소좀 내부를 강한 산성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 건강에 필수적이랍니다. 리소좀이란 세포 내에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로 ATP와 같이 손상된 부분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인체 산성화는 체내에서 산성 물질이 쌓여 혈액 pH를 변화시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주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에요. 산성화를 예방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유지해야 해요. ATP는 인체 산성화의 주된 원인으로 신체에서의 ATP 역할은 자유전자와의 연관성이 깊고, 이들은 모든 생리작용의 시작과 끝을 관장해요. 호르몬은 내분 비샘에서 분비되어 몸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질인데, 호르몬 전구체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고요. 호르몬은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성장 호르몬, 인슐린, 아드레날린 등은 신체 발달과 스트레스 반응에 기여해요. 호르몬 전구체는 체내에서 호르몬으로 변환되기 전의 물질로 건강한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다. 자유전자는 호르몬의 작용과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없으면 호르몬의 기능이 상실된다. 심해 열수공은 섭씨 300도에서 생명체가 번성하는 곳으로, 이는 고전 물리학의 논리를 도전하게 한다. 화학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심해 열수공에서 발견되며, 이는 초기 지구의 생명 탄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발견된 희귀 금속과 광물들은 경제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심해 열수공은 과학자들에게 끝없는 탐구의 세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